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시작합니다. 네네.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오전 중에 등록을 했고요.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점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네네. 예측하십니까? 예, 뭐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 또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벌어져서 있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고 해서 조사 네. 결과가 뭐 이 미디어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초박빙 접전 상태다. 이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정확하게 뭐 접전이다 누가 이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저는 힘든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표본의 어떤 털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저는 당원 대상으로 이제 실전에서는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당원하고는 저는 성격상 좀 다르고 여러 가지 구성비도 좀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갖고 판단하기는 저는 좀 이런 상황이 봅니다. 근데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반윤과 비윤은 빼고 네. 전체적 범주 안에서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마 지배적인 구도로 갈 거다. 이거는 명확히 있습니다. 네, 접점은 맞지만 예측은 아직 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안 네. 후보가 조금 우세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나경원 의원의 어떤 지지층은 조금 휘발성이 강한 지지층이어서 저는 좀 갈릴 거라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 지지층이 친윤계에 대해서 갖는 반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그런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상당수가 안철수 의원 지지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여서 아마 안철수 의원 지지세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 여전히 이제 초반이니까 네. 앞으로 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김기현 의원이 생각보다는 쉽게 낙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는 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 외에도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전 대표 등도 있잖아요. 또 여기에 천하람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까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 위원장의 출마 막판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전당대회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어떤 그런 이 후보들은 네. 대체적으로 보면 5%에서 뭐 작게는 5% 이하의 작은 지지층을 가진 그런 후보기 때문에 야채 후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내분의 현역 의원들하고는 조금 다른 결에서 좀 나온 후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결이다. 네. 좀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우리가 확실한 비윤계 반윤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층을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지지들을 등에 업었다 했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물론 이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누가 되는가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종 유행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캐스팅 네. 보트 역할은 할 수 있다. 네, 충분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승민 전 의원 불출마 선언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아마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어떤 교감도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계하고도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반윤계의 어떤 일정한 공감대가 조금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이런 방식으로 갔을 경우에 이후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반윤계가 완전히 정말 학살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당내 세력 간의 경쟁이나 싸움에서도 일정한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저는 전체적으로 뭔가 반윤계의 얼굴을 내세워서 전체적인 당권 경쟁 구도를 흔들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공감은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속에서 누가 적당한 인물인가를 찾았고 그 적당한 인물로서 저는 대중적 인지도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천하람 변호사가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개인의 입장에서도 보면
젊은 이제 어떤 그런 이준석계의 젊은 정치인이고 네.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값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출마를 결심하게 만든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천 위원장의 득표 수가 당내 개혁 보수 표심의 뭐 기준 뭐 이렇게 저는 기윤계 입장 기준이라고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근데 반윤계나 혹은 이준석계나 아니면 유승민계에서도 반윤을 자칭하는 그런 당권 당원 내에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실 가늠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가 저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지금 반윤의 어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 당원들 사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리트머스 종이가 충분히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표심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그게 네. 만약에 뭐 보통 생각하는 8% 10%뭐 이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수도권의 상당 부분, 그다음에 2040 세대의 어떤 상당 부분의 당원표가 결집이 돼서 그게 30% 20% 나오게 되면 저는 그 친윤계에 보내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번에는 당원 얘기 좀 해보죠. 네네. 국민의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원 규모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연말 기준 책임 당원은 8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하기 직전에 전당대회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80만 명 중에 20, 30대, 40대까지가 32%, 수도권은 37%라고 하는데 수도권 청년층 표심이 실질적인 파급을 줄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파급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선거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그 속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2040 세대와 수도권 표심이 움직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나경원 의원도 안 나오고 유승민 의원도 안 나오는 전 의원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아마 이 선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선거 자체를 기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천하람 변호사라고 하는 반윤의 기치를 든 이제 대표 인물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이 끌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상당한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저희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수가 뭐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나왔던 그 전당대회 때 한 30만 명 수준에서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나왔을 때 한 60만 명 정도 수준까지 높아졌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한 80만 명 중반대까지 갔는데 이 과정에서 2040 세대와 그다음에 수도권의 어떤 당원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50대 이상의 표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예컨대 뭐 종교계나 아니면 극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당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조직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2040이나 아니면은 수도권 표심이 지배적으로 작동할 가능성 이걸 무조건 염두에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TK 신공항 특별법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가덕 신공항, TK 신공항을 놓고 지금 두 지역 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갈등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진짜 TK 지역은 야비하다. 야비하다. 지금 대구시장은 정말 야비하다. 그다음에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비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특히 부울경 지역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는 불교 지역 주민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몰아줬던 표와 비교하면 그 충성도와 비교하면 정말 너무 심하게 볼때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TK 신공항 특별법에 관한 이 논란만 보더라도 저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이 불경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불경 내에 자기 당의 지지자들을 바라보는 저는 좀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거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TK가 힘을 얻을 때 그리고 TK 출신의 어떤 권력이 들었을 때마다 항상 요동쳤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가다가도 그분들이 와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또 돌려놓은 건데 이번에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이걸 TK 신공항 특별법을 지금 있는 그대로 특별법으로 발의를 하고 광주하고의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정상화된다면 그대로 저는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저는 불경 지역 주민들, 불경 유권자들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네, 정부에서. 교수님께서 야비하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까지. 심한 용어를 쓰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TK 정치권은 지금 똘똘 뭉쳐서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 특별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부산 정치권은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니란 그래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 15명입니다. 네. 그 15명 중에 8분이 정확히 8분이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입장 표명을 안 하거나 기권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적어도 국민의힘 15명 중에서 7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절반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좀 심각한 거다. 이렇게 지역에 네. 지역의 어떤 맹주 정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그대로 가는 걸 그대로 보고 있다. 저는 이건 대단히 지역 주민들한테는 할 짓이 못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엊그제 부랴부랴 모였잖아요. 네네.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촉구하고자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도 좀 안일했을까요? 뭐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그렇게 모이는 형태를 내는 건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의원들 중에서도 힘을 가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재영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은 친윤계로서 힘을 가진 의원이고 그렇죠. 뭔가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고 당대표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면 그분들의 입장 전환, 선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여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그 핵심적인 실세들이 어떤 생각 전환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큰 힘은 못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부산과 대구 이 경북권 사이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또 공항 때문에 부산, 대구 두 지역이 티격태격 싸우네라고 인식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덕신공항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뭐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인천공항 하나만으로 중추공항이 충분하다라고 보는 수도권 중심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네. 인천공항 일대론을 갖고 있는 국토부의 어떤 관료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한 관계자들의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이 뭐 이렇게 지역 갈등하고 싸울 바에야 차라리 있는 그대로 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덕도 신공항도 특별법이 있긴 하지만 뭔가 원전부터 재검토하자 뭐 이런 분위기도 재검토하자. 많이 있었고 저는 아이고야.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걸 자꾸 지역 갈등으로 만들어가는 모양새를 TK에서 나서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광주도 끌어들여 가지고 공공항 이전을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광주를 끼고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민주당의 광주 쪽 호남 쪽 의원들을 지금 규합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지역 갈등 구도를 DK 대 PK의 대결로 만들어 가서 이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대단히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토교통위 내에서 이 법안을 막아내는 과정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 안 되게 막는 과정들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부울경 지역의 의원들이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지역 갈등을 해소하자라는 의미로 인터뷰를 했는데 박 시장의 행동은 괜찮았을까요? 뭐 박 시장 입장에서는 뭐 지역 갈등 해소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근데 저는 명확히 최인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TK 신공항 특별법이 갖고 있는 5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TK 신공항을 지금 중추공항이 지금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거의 중추공항급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걸 특별법 내에 만든다든지 그 외에도 나머지 뭐 8km 길이를 3.8km까지 확대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근데 공항 부지 원래 있던 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을 약속한다든지 국비 투입을 하게 만드는 조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종류의 저는 독소 조항들을 조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저는
부산시장이라면 표시해야 된다. 네. 그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불경 지역, 그러니까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을 원하는 불경 지역의 주민들의 영혼이 뭔지를 시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표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